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관리에 관리를 더해서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제열정입니다. BTS의 불타오르네. 파이어. 요즘 좀 불타올라서 참 보기 좋아요. 저까지도 에너지가 좀 오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자본주의 맞아요. 엄청난 주제를 다뤘죠.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오늘 더 어려운 주제라는 소문이 있던데 어떡할 거죠? 네, 우리 PT 받으면 10개 했는데 한 개 더, 2개 더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지금 한 개 더, 2개 더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새 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인플레이션, 달러 강세, 유가 상승, 심지어 이제 요 근래 영국발 금융 위기까지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다행히 약간은 잠잠해졌는데 요즘 세계 경기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짝 맛은 봤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아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다. 그렇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겉의 현상이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쵸. 그건 약간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벤트일 뿐이야. 그거는 진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냥 뭐 그런 이벤트고 정말 진짜 이 큰 흐름을 뭐 이렇게 자극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근본 원인이 그쵸.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죠. 그건 그냥 도화선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죠. 트리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요새 학자들이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 기존의 경제 질서가 새로운 경제 질서로 변화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이래요. 지금이.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모든 경제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죠. 그쵸. 네, 그죠. 돈을 막 찍어냈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은 돈을 확 쪼고.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 원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 그죠. 그 기본 원리인데. 자, 이 수축과 팽창은 뭐 가격이나 실업률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하는 정치 철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이제 근본 정치 철학이 자본주의자, 신자유주의자 막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래에만 조금 집중해서 봤을 때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경제를 움직인 정치 경제 철학이 바로 신자유주의죠. 맞아. 70년대부터 이제 신자유주의가 그쵸. 팽배했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요거 우리 지난 에피소드 놓치신 쓸공님들은 그걸로 조금 이제 기본 업데이트하고 하고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란 간단하게 말하면 그 생산성과 수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본, 상품, 사람이 국경을 초월해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럼 글로벌 그런 경제에 맞겠네. 관련이 깊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열정 씨도 얘기했지만 신자유주의란 게 그 바로 직전에 너무 정부가 개입을 하고 국가 이익 위주로 막 하다 보니까 그거에서 폐해가 나와서 이제 그래서 국가는 좀 빠지자. 자, 우리 서로 전체 지구촌이야. 그러니까 같이 으쌰으쌰 사람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물건도 서로 막 바꿔서 써. 그러면은 전 세계가 다 잘 살 거야. 이게 신자유주의인 거죠. 저는 신자유주의 그때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그게 글로벌화를 촉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가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자, 신자유주의는 그때도 이제 열정 씨가 해줬지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총리가 주장했던 낙수 효과 경제와도 관련이 깊어요. 낙수 효과? 낙수 효과.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은 이제 그게 부가 생기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이론이죠. 그러면 대기업을 먼저 끌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대기업 약간 친화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그 정책이랑도 근현대 정책이랑도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사실 뭐 미국
그 자유주의 경제에 굉장히 뭐 대표적인 테스트베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뜨면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 왜 첫 개봉도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요즘 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뜨면은 다 뜨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낙수 경제 효과 우리도 굉장히 우리 경제, 한국 경제의 기본 이론이었죠. 맞아요. 또한 신자유주의는 클린턴, 오바마가 추진했던 기업 친화적인 아이디어들의 기반이 되는 철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어떤 위세라 그래야 되나? 그게 최고조였던 게 클린턴, 오바마 정부 때예요. 그때 생각해보면 자, 클린턴 정부 때 생각해봅시다. 네. 제 어릴 때를 이제 돌아보면 클린턴 때는 미국 문화, 미국 뭐 영화 막 뭐든지 최고였어. 맞아. 그쵸? 그 다음에 외제는 무조건 좋은 거. 미제. 미제 좋은 거. 그냥 외국에서 물 건너만 오면 좋은 거야. 맞아. 그죠? 지금 우리 왜 국산 화장품도 좋고 국산이 맞아. 더 우위인 것들도 많잖아요. 사실 지금은요. 맞아요. 근데 클린턴, 오바마 때는 진짜 외국 거면 무조건 짱. 백화점 가서 화장품 샀어야 될 때. 그쵸. 그리고 클린턴, 오바마 때 자라, 뭐 글로벌 브랜드들 막 들어오잖아요. 맞아. 뭐 이렇게 글로벌 스파 브랜드들도 그렇고, 뭐 음식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맞아. 엄청 많이 들어오죠. 글로벌화된 제품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쵸. 그리고 클린턴 때 또 해외 금융도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근데 열정 씨랑 나랑 약간 그거의 수혜자다? 그치. 그때 외국 그 엑스팻들도 많이 들어오고 외국 기업들 많이 들어오면서 영어 좀 하면서 회계도 알고 이런 사람 필요했잖아. 외국계 기업 대상으로 할 사람들. 대상으로 할 사람들. 그쵸. 그때 우리가 취직이 돼서 먹고 살았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신자유주의. 자, 그런 건데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를 다시 재정해보자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본, 상품, 노동력을 국경에 상관없이 이용해서 최대의 수익을 내면 나머지 중소기업과 소비자들도 혜택을 본다라는 철학이에요.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쵸. 그러는 거죠. 이제 무대가 원래는 이제 각 국가나 그 구역권이 무대였다면 이제는 그냥 지구 전체가 무대인 거야. 지구촌. 네, 지구촌. 그러니까 물자나 어떤 자본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그래서 자, 신자유주의, 그 니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하이에크가 쓴 거 아니에요? 예? 하이에크가 쓴 거 하이에크 아니에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만든 건 하이에크가 맞는데 정말 신자유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에 나온 건 1938년이래요. 꽤. 되게 옛날이죠. 오, 그죠? 1938년에 파리에 경제학자, 사회학자, 언론인, 기업인들이 다 모입니다. 이 파리란 곳이 참 왜 파리 강화 조약 뭐도 있고 파리 협약. 예, 파리 협약 있고 파리에서 뭔가 만나서 뭘 잘해 국제적인 걸. 그러네요. 그죠? 그 만나가지고 자 이들이 대공황 1920년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공황 후에 야 정부가 너무 이렇게 시장 통제를 하다 보니 이게 개인이 살 수가 없고 지구촌 전체가 망한다. 그때 그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되게 빨랐다 그때는. 그쵸. 그 느낀 거예요. 이제 지식인들이 세계의 지식인들이. 그래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자 우리 이제 좀 이 케인 경제, 그러니까 그 뭔가 정부가 간섭하는 거 그거 좀 벗어나보자, 딴 거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반대말은 국가주의. 국가주의. 예, 이제 영어로는 statis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주의에서는 자 국가가 이익을 보면 개인도 이익을 볼 테니 자 일단 국가 이익부터 생각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이 일단은 개인보다 우선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이런 국가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과하게 억압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각국은 국제법과 국제기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국가주의를 쓰는 너무 하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너무 개인을 이렇게 통제하려다 보니 자 그러면 국가보다 더 큰 기관, 국제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치 요새 뭐 UN 인권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국제심판소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어서 그 개인의 자유가 이제 침해되면 나설 어떤 더 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재를 통해 시장과 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국제기구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뉴스에 매일 나오는 데거든. 그죠? 국제통화기금 IMF, 그죠? 그 다음에 세계은행, 월드뱅크. 그때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국제무역기구 WTO 등이 있죠. 그렇지. 네. 자, 이 기구들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국제금융, 무역, 비즈니스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신자유주의는 워싱턴 합의라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기본 철학인데 이 워싱턴 합의라는 게 뭐냐면 자, 미국과 국제금융 자본이 미국식 시장 경제 체제를 개발도상국에도 도입해서 발전 모델로 삼도록 만들자라고 한 합의예요. 그러니까 국가보다는 전 세계를 다 같이 아우르겠다 이런 목적인가? 네. 자, 자세히 알아보면 이게 저는 조금 이게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워싱턴 컨센서스 이 워싱턴 합의라는 게 이제 1980년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냉전 시대가 붕괴되고 미 행정부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의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들 자, 워싱턴에 모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계 국가를 위기에 처한 국가 또는 체제 이행 중인 국가로 분류를 하면서 자, 요런 나라들의 미국식 시장 경제를 이식시키자는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져요. 미국의 이제 정치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1989년 자신의 글에서 이를 워싱턴 합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고 좀 의미심장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냉전 붕괴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62년 그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쿠바 미사일 그 기지 사태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 근데 이게 굉장히 어르신들은 기억하더라고요. 다시 전쟁 나는 줄 알았다. 그때? 네, 이게 뭐냐면 소련이 자, 쿠바가 그 미국 남쪽에 되게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요. 그리고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해요. 그러니 미국 국민들은 난리가 났죠. 자기 아랫마당에, 그러니까 바로 코 밑에다가 나는 2층인데 1층에 지금 핵미사일이 설치되게 생긴 거야. 그래서 막 미국 국민들도 난리가 나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찌어찌 해결해서 결국은 소련이 백기를 들고 미사일 기지를 철거하죠. 근데 이런 걸 겪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남미는 진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그치, 우리 바로 밑에 아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적군이 먼저 차지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 그런데 자,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버렸으니 이념 갖다가 내 편을 만들진 못해요. 그죠? 옛날에는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로 편을 가를 수 있었는데 냉전이 끝났으니 그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우리 편을 만들자 해서 자, 남미를 다 미국식 시장 경제 체계를 도입하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뭐 남미만 그랬겠어요? 아시아도 다 자기 편 만들려고 하겠지. 그죠? 그 소련에 가까운 나라들이고. 그죠. 더군다나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 사실 어느 편인지 모르잖아. 그쵸. 반이 갈렸지만. 지리적으로는 또 그쪽에 소련, 뭐 중국 이런 데 훨씬 가깝고. 그쵸. 블라디보스토크는 그 배 타면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를 결국 근간에 뭐가 있었냐면 냉전이 끝나면서 자 그러면 어떤 걸 편을 기준으로 만들까? 이제는 경제다. 그러면 경제를 어떻게 해야 돼? 통합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시장 안에 우리 품 안에 다 품어야 된다. 품어야 돼. 그러면 결국은 다 내 편인 거야. 그런 약간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워싱턴 합의가 결국엔 신자유주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된 거죠.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 합의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유화와 제한 없는 국제화를 추구해요. 그 우리 1980년대 90년대 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엄청 그때 우리 맥도날드 들어왔잖아요. 그게 기억나요? 압구정에 맥도날드 처음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가 뭐라 표현이지? 핫스팟? 맞아. 그 앞에서 다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막 인싸야. 거기서 뭐 하면 맞아. 거기서 길거리 캐스팅도 많이 되고 맞아. 우리 어렸을 때 햄버거 처음 들어왔잖아. 우리 애기 때. 너무 우리 맛있어. 유치원 때. 처음 먹어봤던 햄버거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신세계야. 근데 지금도 생각나. 우리 삼촌이 그 햄버거랑 밀크쉐이크를 사주셨는데 완전 단짠의 환상적인 궁합이네. 집에서 뻥튀기 먹다 그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치? 생각이 나네. 아이고 이제 그 삼촌도 돌아가셔가지고 하여튼 근데 이제 그렇게 8, 90년 네 얼마나 그 세계화가 그죠? 맞아. 근데 이 기간 동안 빈부격차 커졌잖아요. 맞아요. 그죠? 국내에서도 커지고 세계적으로도 커졌지 빈부격차가. 다 같이 잘 살 것 같이 뭐 협동을 하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잘 산 나라랑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그치. 못 사는 사람 더 못 못 살아. 사는 국가와 못 사는 나라들은 더 못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단점이 여실히 더 강해졌어. 맞아. 그 사실 신자유주의 덕분에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최대한의 효율화를 추구했으니까. 효율을 추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웃컴은 많았지. 그죠? 근데 일부가 다 가져갔지. 그치. 그래서 2004년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기 바로 전까지는 반세기 동안 가장 경제가 많이 성장한 시기였대요.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빈부격차 얘기했지만, 자, 그러면 빈부격차가 도대체 왜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자본, 특히 돈은 물건이나 사람보다 쉽고 빠르게 국경을 넘어요. 그쵸. 그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도 세계화는 있었어요. 대항해 시대에도. 그치, 그죠? 뭐 후추 사오고 다 네, 했잖아. 다 세계에 막 있었는데. 비단 사오고. 그쵸. 근데 그 자본은 움직이질 않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후추 사오고 비단 사올 때 그 자본이 영국으로 들어와서 영국에서 쓰였지. 전 세계적으로 막 풀리거나 막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자본이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자본이 너무 쉽게 이동하는 거야. 자본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구나, 이제는. 우리 열정씨도 얘기했지만 자본을 가진 사람한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게 약간 자본주의의 단점이잖아요. 그쵸. 근데 자본이 이제 막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전 세계를 무대로. 그러니 당연히 부자가 더 잘 살지. 그치. 생산성을 확 올린 거니까. 그치. 자본으로 잉여 가치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물건이 해외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 배송하고 세관 통과하고 시간 오래 걸리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자 받고 뭐 이민국 통과하고 사람 많이 걸리죠.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돈은 1, 2초 만에 왔다 갔다 그치. 하잖아. 그치. 클릭 한 번이면 쭉 가는 그치. 거야. 그치. 그러니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국가는 완전 경쟁력이 그냥 땡 잡은 거지. 땡 잡은 거지.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그쵸.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본이 쉽게 국경을 넘게 되면서 미국과 서양의 그 선진국들의 넘치는 자본이 아시아의 저임금 노동력과 만나 엄청난 경제 시장이
그렇지. 예. 노동으로 빼줘야 되는 노동비가 줄어드니까 그쵸. 이분이 자본가의 잉여 가치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자본가가 있어. 옛날에 영국 노동자 쓰려면 뭐 한 달에 200만 원 줘야 돼. 근데 중국에 와봤더니 30만 원만 줘도 해. 네, 그치. 얼마나 공장을 지어도 영국에 지으려면 땅이 뭐 비싼데 중국에 지으려고 봤더니 너무 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다 모든 가치가 다 자본가한테만 쏠리는 거네요. 그치. 토지, 뭐 노동이 배제되고. 그렇죠. 이제 좀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상품과 자본, 노동력이 국경을 초월해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것이 후에는 양날의 칼이 되어서 아시아와 미국 경제를 치게 됩니다. 그게 우리 한 3, 4년 전부터 한 5년까지도 느낀 거죠. 이게 뭐냐면 자, 일단 1980년대부터 볼게요. 저임금 노동력과 저비용 자본이 결합하는 이 현상 1980년대부터 쭉 계속되어 왔는데요. 네. 우리 왜 80년대, 그러니까 80년대까지 그나마 괜찮았다 우리나라. 90년대부터 자꾸 중국 쪽으로 제조업이 이동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결합이 그러니까 자꾸 쏠림 현상이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한때 저임금이었지만 더 저임금인 쪽으로 그쵸. 자본이 가는 거야.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다국적 글로벌 기업과 중국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이 미국 자본이죠. 자본은 미국에서 되고 그죠. 생산은 중국이 하고 예. 그렇게 돼. 그래서 지원과 지투를 만들어낸 거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양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또 양강이 만들어져서 자기네끼리 또 패권 다툼이 또 시작됐잖아요. 맞아. 미중 그죠? 무역 전쟁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레이건과 대처가 주장하는 낙수효과 이론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세계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렇죠. 외국계 은행 뭐 우리가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거의 다 들어왔죠. 그죠. 90년대 이때부터. 그죠. 그리고 막 외국계 막 펀드들도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진짜. 맞아. 옛날 한미은행 이런 데들이 다 막 외국 자본한테 그쵸. 다 먹혀서 시티은행 되고 미국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바뀌었죠, 한때. 예, 한때 바뀌었죠. 자, 그러다가 신자유주의 국제무역이 최고조에 달은 것이 클린턴 정부 때. 그때 이제 북미 자유협정 NAFTA, 나프타라고 많이 읽는데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시험도 나왔잖아. 그쵸. 나프타. 외웠지 막. 외웠지. 의미도 모르고 체결하고 나프타 북미 자유협정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북미 그 나프타 조약 체결한 사람들은 같은 나라인 거야. 경제적으로. 그죠? 그치. 한 나라라고 보고. 예. 그리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국내 일자리 보호와 국제시장 통합 사이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WTO 무역기구가 중국이 안 들어와 있을 때는 중국 노동력을 쓰기가 그리 쉽진 않았던 거지. 근데 이제 그냥 같은 팀이 돼버리면서 중국의 파워가 너무 세진 거야. WTO에 들어오면서. 완전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는 물꼬가 확 터진 거네요. 그쵸. 물꼬가 그게 바로 클린턴 때 WTO 가입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미국이 좀 싼 임금 좀 써볼까 하다가 그 파워가 역전이 된 거야. 너무 거기에 또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에 의존하다가. 지금은 너무 의존적인 거죠. 그쵸. 저도 이제 고향이 대구니까 아는데 대구가 섬유의 도시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공장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대구 경제가 확 죽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다 중국으로나 동남아로 간 거잖아요. 그쵸. 신자유주의의 영향. 이제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이렇게 내 삶에 밀접한 곳에 와 있었던 걸 알게 되는. 신자유주의는 우리 근처에 항상 있었어. 항상 있었네.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우리의 삶과 같이 했구나. 진짜. 그리고 우리는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태어나서 그게 당연한 건지 알아. 그때부터 계속 살아갔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이게 세상 살아가는 원리 아니야? 막 이런 거 같은 거지.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참 중국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각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뺏겼죠. 맞아요. 신자유주의자들도 이런 현상을 아예 예측을 못한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어떤 나라가 해외에서 값싼 물건을 수입하면 그 나라의 근로자들의 월급이 줄더라도 물건 값이 싸지기 때문에 줄어든 월급이 보상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자, 우리나라에서 옛날 양말 공장 되게 많았던 거 알아요? 맞아요. 대구에 예. 많았어. 대구 근처에. 맞아요. 예. 그리고 동네에 막 한 반에 양말 공장집 딸이 한두 명은 있었어. 왜냐면 그때 미국에 수출했거든, 양말을. 맞아. 그래가지고 막 걔 친한 양말 공장 딸한테 양말도 좀 얻어 신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양말을 직접 생산 안 하고 이거 생각하면 좀 마음 아프다. 왜냐면 중국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양말 공장 사라져가지고 막 친구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한다. 수입을 해서 저렴한 양말을 신으면 국내에서 양말 공장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사라지죠. 일자리가 사라지면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할 사람은 많고 당연히 월급이 내려가겠죠. 뭐 유지하거나 내려가거나. 그치. 일자리가 남아도니까 서로 일하겠다는데 월급이 안 올라가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개인이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신자유주의자들은 자, 그렇게 한다 해도 월급이 줄어도 양말값이 싸졌잖아. 물가가 싸진다고 봤구나. 그러니까 균형이 맞는 거야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았죠. 아니, 이런 상황 들으면 또 끄덕끄덕하게 되네요. 약간. 그렇지가 않았던 거야. 왜냐면은 어쨌든 그 물가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지 않은 거야. 아, 그치. 우리가 그쵸? 이때까지 배운 거는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퇴보하는 일은 거의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이렇게 오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건값이 싸진다 해도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만큼 안 싸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죠? 근데 월급은 줄어들긴 되게 쉽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균형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이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생각해보면 그 전에도 월급은 안 오르는데 자꾸 물건값만 올라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그랬지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제일 늦게 오르는 게 우리의 월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계속 사람들의 생활은 팍팍해져만 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경제가 이게 국가이익하고 너무 동떨어진 방향.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소수에게만 돈이 몰리니까 자본가들. 그 자본가들, 국경 초월한 자본가들. 이게 각국의 불만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자본가가 많지 않은 또 이런 그 개발도상국은 더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자기들은 노동력만 되고 갈수록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불만이 커지니까 자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예가 뭐예요? 브렉시트. 그렇잖아요. 그치. 유럽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공장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 자본 1등도 아니야.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신자유주의를 주창한 나라인데 자기네가 먼저 나갔지. 브렉시트에서. 맞아. 근데 또 결론적으로 브렉시트 나가서 손해봤어. 더 힘들어져. 더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던 거야. 그죠. 그쵸. 이렇게 각국에 불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대중적인 인기만을 쫓는 파퓰리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파퓰리즘 복지, 돈도 없으면서 무조건 퍼주겠다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내셔널리즘이 나타나고 보호주의. 그죠. 그래서 그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그치. 해서 한때 완전 인기가 있었죠. 정말 외부 사람들, 미국인이 아닌 외부 사람들 봤을 때는 트럼프가 왜 저렇게 인기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신자유주의의 어떤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래에는 심지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셔널리즘, 국가주의가 너무 그게 치달으니까 파시즘까지도 다시 나타나려고 하는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나치당 뭐 인기 없고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
그 대표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경제가 되게 휘청일 때마다 그런 파시즘이나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결론적으로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그 파시즘의 결론은 전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우세가 됐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무섭죠.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려되는 점은 이런 파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이 너무 과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작용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 너무 나빠 하면서 갑자기 반대로 사회주의 반대로 사회주의 나가 갑자기. 어.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왜 그 우리 요리하다 보면은 막 프라이팬이 너무 과열됐을 때 있잖아요. 불 나는 거, 불이 확 붙는 거. 그랬는데 그거 시키겠다고 얼음물 부어. 그럼 물 다 튀겨가지고 화상 입고 난리나.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상황도 살살 달래가면서 바꿔야지. 맞아. 그거를 무조건 반대로 지금 현상이 100이라고 갑자기 마이너스 100을 쳐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지. 그쵸. 그죠.